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용 LG 시스템 에어컨 올인원 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총 한 36페이지 되는데 1부가 6페이지밖에 못 넘겼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좀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압력 제어 방식이 나날이 이제 발전을 해가요. 처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입문을 했을 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지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용량 제어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를테면 시스템 에어컨이 실외기가 한 대 있을 때 이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실외기가 이렇게 이제 한 대 있고 실내기가 포웨이가 예를 들면 세 대가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분지관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여기 또 분지관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분지관이 이렇게 달려 있다. 이러면 만일의 경우에 이 모델이 15마력이라고 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에어컨 세대 중에서 여기 있는 한 대, 자, 이거 한 대만 틀면 이게 이제 만일의 경우에 이게 5마력이다. 5마력 그 실내기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냉매가 5마력만 줬어요. 5마력만. 그럼 두 개를 틀면 10마력만 주고 세 개를 틀면 15마력 다 주겠지요. 이게 이제 용량 제어라 그랬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발된 게 이제 퍼지 제어라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뭐 좀 더 용량을 온도가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쪽에는 내가 실내기 온도를 지어 보니까 여기는 내가 원하는 온도에 건접을 했고 이제 이 모델은 건접을 하지 않았다. 이 실은 그러면 이쪽을 용량을 좀 더 보내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퍼지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이제 이 영상 자체가 시설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이제 새롭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고객이라면 LG전자에서 만드는 에어컨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좋겠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자사에서 데이터를 낸 거니까요. 크게 이제 뭐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내려준다는 거죠.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정속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전기가 들어가고 컴프레셔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지만 이제 로직에 의해서 설계 방법에 의해서 그 컴프레셔 주파수를 이제 많이 좀 줘가지고 속도를 더 올려가지고요 금방 시원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요겁니다. 실내기 라인업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200W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7200W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벽걸이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벽걸이 4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모델은 일반형은 전 모델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조금 실이 작다 그러면 용량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집에서 왜 이렇게 용량을 맞춰서 해도 되냐 하면 그 차림 자체가 우리가 외부에서 입고 다니는 그런 차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속옷 내지는 아주 가벼운 차림이기 때문에 용량을 맞춰서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하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집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향으로 지어졌다면 거실 쪽 용량을 꽤 많이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인데 요즘은 아파트가 옛날처럼 이렇게 그 성냥갑적으로 남향만 보고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삼방향으로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하나는 동향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향으로 보고 있으면 오전에 그 여름에 한여름에 그 들어오는 열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인지를 하시고, 요즘 스마트폰에 뭐 방이 표시도 되어 있으니까요. 흐린 날에 가셔도, 모르는 곳 가셔도 방이 딱 보면, 아, 이 아파트는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구나,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향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입주하실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면요,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남향에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16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뒤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지어져서 동양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동양에는 뭐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우리는 남향을 보고 있으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뭐 시원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 바람 소통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베란다를 이제 거진다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더욱 힘들어요. 이제 그 여름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비가 좀 오고 바람이 불면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 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분양을 받으실 때 잘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름에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문 못 열어 놓습니다. 비 오면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외출을 할 때도 반드시 문을 잠그고 가야 돼요. 닫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출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비가 그냥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분다 그러면, 새바람이라 그러죠. 새바람이 불면 그냥 집으로 다 들어오면요, 그 창 틈새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곰팡이 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보시고, 이거는 뭐 제 경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이, 여기 이제 그 프론트 파넬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제 천정 속으로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데, 요게 이제 그 프론트 파넬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짝바짝하는 유광을 할 건지 아니면 무광을 할 건지 이제 소비자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광을 하십시오. 유광이 훨씬 좀 더 고급지고 실내 인테리어와 잘 좀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은 천정에 이게 석고보드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텍스로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텍스가 쭉 이렇게 가 있는데 바짝바짝한 것보다는 이렇게 무광으로 스무스하게 된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인공지능 공기청정기, 요 공기청정기는 또 나중에 별도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공청 키트가 이제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는 이제 그 구매 고객께서 원하시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안에서 브러쉬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안에 있는 먼지를 싹 제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먼지망만 빼내서, 먼지망이 아니고 먼지 그 서랍만 빼내서 버리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도가 참 안 나가네요. 자, 그러면 원웨이 실내기 쪽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벽걸이 뭐 로봇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뭐 스큐팬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광과 이제 유광이 두 개가 나와요. 유광 판넬은 가정에서 하기가 더 좋습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유광을 선택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비싸요. 유광이 그 뭐 한 개당 한 10,000원 정도의 차이니까 그냥 유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지도 좀 잘 안 타고 또 닦으면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상 내역은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은요,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문 위쪽에다가 하면 좋은 게, 창문 아래쪽에는 뭐 가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게
잠깐만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구조가 창문이 여기 있고 이제 이 가구 배치가 그러니까 소파 배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그 창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기다가 달면 뭐 달 수도 있겠죠. 어떤 인테리어 컨셉에 의해서 달 수가 있긴 한데 여기에 달면 좀 불편해요. 여기에 내부에 배치를 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높이 올려야 되고 뭐 뭘 놔야 되는데 못 놓죠. 이래 되면 에어컨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어떤 가구가 배치가 되면 뭐 이거 실내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 거실이고요. 안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어떤 가구의 턱에 의해서 바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지만 웬만하시면 창문에서 안으로 불어오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설계를 아마 제가 알기도 설계의 기본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하는 영업사원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어컨에 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사진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창측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바람이 불게끔 해 놓으면 여기는 뭐 안에다 더 특별하게 뭘 두지 않으니까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건강하고 좋은 바람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간접풍이 있고 이게 리모컨에 보시면 간접풍, 직접풍 이런 게 있어요. 더울 때는 바람이 바로 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좀 부딪혀서 돌아서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찬바람 같은 경우는 그 공기의 성질상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흘러서 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빨려 들어가고 이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제 구매 고객의 성향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청 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 요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밑에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는 공기청정 키트 뭐 웬만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집에는 대부분이 한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거슬리고 그 다음에 그게 큰 이렇게 만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걸 여러 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한 개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청 키트가 여기 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청 키트가 나오는데 그 공청 키트를 장착을 하면 에어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공기청정기를 방이 뭐 방, 거실이 뭐 거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돼 있는가 하면요. 이게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균 제거라고 해놨는데 야, 이게 그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이 골치 아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코로나 균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초봄에 불어오는 미세먼지. 아파트 생활하면 그 실내에서 일어나는 먼지들이 상당해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주 그 극초 미세먼지까지 다 제거를 해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계를 거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보면 제일 1단이 그냥 이제 큰 먼지, 이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1단 먼지는 이거는 이제 물 세척을 해가지고요. 물 세척을 해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끼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미온 발생입니다. 어미온 발생. 먼지를 집진시키는 어미온 발생하고 이제 먼지를 집중시키는 요거는 뭐 특별하게 뭐 청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극초 미세먼지 필터가 달려 있어요. 새까맣게 달려 가지고 또 숯처럼 생겨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물 세척을 해도 됩니다. 숯은 아니고요. 아주 새까맣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대로 빼 가지고
이거를 기본을 아시면 고객님들께서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또 비용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세척하시는 분에게 맡기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 나오는 게 좀 넓기 때문에 곰팡이가 좀 많이 쓸지 않습니다. 곰팡이 많이 쓴다고 요즘 뭐 에어컨 쓰시는 분들 뭐 엄청나게 곰팡이가 많이 있어서 이게 뭐 에어컨 이걸 어떻게 쓰냐고 막 아우성인데, 그렇게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 시스템 에어컨 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용 에어컨도 제가 세척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물 세척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요 광촉매 탈취 필터인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딱 달려있어요. 근데 광촉매가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에 지금 보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즘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광촉매가 안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잡아준다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6개월에 한 번 정도 건조만 하면 돼요. 6개월이면 여름 다 지나가고 났으니까 여름이 다 끝나고 에어컨을 안 쓴다 할 때 요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균을 잡아주는 유해균을 제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코로나를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이러스를 물로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좀 잡아주면 참 걱정이 없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서 전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균을 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청 키트가 달려 있는 거는 이렇게 공청 키트를 이제 그걸 공기 정화 기능을 켜게 되면 이게 불이 알려줘요. 지금 우리 집에 이게 매우 나쁜지, 그 다음에 나쁜지, 보통인지, 아주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불빛이, 여기에 불빛이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컨도 일반 리모컨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공기 청정 기능이 달려있는 리모컨이 있으니까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밀고다니면서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제대 면적이, 이거는 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크기는 똑같다고 양이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CAC 이거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는 공기 정전 기능이 있는 에어컨 제품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받은 제품에 부여하는 당 제품 기능 마크입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여기는 12평까지 이게 능력을 발휘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켜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과 상관없이 이제 공기 청정기마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초봄에 아직까지 온도가 뭐 25도 이상 되어가지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때는 공기 청정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출 풍량이 크고 천정에 설치되어 있어 공기 정정의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쭉 천정을 타고 올라가서, 물론 이제 들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거는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바람을 보내는 게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멀리 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음도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토출 풍량이 작아서 요만큼 가다가 많은데, 이거는 천정에 붙어 있으니까 요만큼 가서 이렇게 잘 공기 순환을 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LG전자 본사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내에서 실험한 거니까 실제 운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일직선을 고르지 않습니까? 요즘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물 천장을 해가 파놓은 데는 또 이렇게 기류가 흐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점을 잘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음 관계인데요. 소음은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이 에어컨이 물론 이제 바람의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 바람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천정에 달려있는 에어컨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연용이니까 일반 공기 정전기 그러니까 45dB인데 일반 스탠드형은 원웨이 가격들은 32dB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진 뭐 이렇게 도서관 그 소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이제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알았는데요. 도대체 내가 만일의 경우에 내가 지금 판매하고 설계하고 있는 만일의 에어컨 이제 공기청정기 하고 타 메이커에서 스탠드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면요, 이게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본 거다. 이게 만약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뭐 메이커를 밝히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고 벌금 많이 맞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비교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조금 공정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좀 비슷한 기계를 갖다 놓고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안 좋고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법규가 제가 찾아보니까 좀 까다롭고 잘 못해가지고 전혀 아닌데 두 개 잘못 비교를 하면 벌금도 꽤 많아요. 벌금이 뭐 억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이제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공기 이제 로봇 청소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정용 아닙니까? 가정용 많이 써봐야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깨끗한 집 같으면 먼지망도 청소를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합니다. 그래서 비용 많이 들으시지 않고 로봇 청소기를 달지 않은 모델을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걸 LG에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여기에 미세먼지들 이렇게 있는 걸 쫙 제거를 합니다. 쫙 제거를 해 가지고 이 통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통만 비우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자산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제 LG 시스템 에어컨일 경우에 풍량을 이제 조절하면 사방향 풍량 자동 조절 기능,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날개가 있고 밖에 있는 날개가 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줌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벽걸이는 넘어갈게요. 벽걸이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할 때 이거 시스템 에어컨 달면서 벽걸이 다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달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툭 튀어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값이 뭐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드레인도 골치 아파요. 드레인도 이거는 뭐 이게 펌프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막 올려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건 자연 배수기 때문에 이 벽에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2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3부만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 2부를 마치고 또 3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